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크게 소용돌이 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용돌이의 핵심 중 하나는 선거 참패 이후 정부 여당이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 하나이며,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이 밝힌 부정선거 사례와 함께 사전투표에서 나타나는 몰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조사하라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선에 얽혀있는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와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이십니다. 저는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이원창입니다. 저 대표님, 그럼 먼저 이 선거 참패에 대한 이 정부 여당 측 어떤 대응이 미흡하고 국민의 신망이 왜 높아지는 그 이유를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제가 이번 총선을 보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적벽대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적벽대전을 보면 중국의 그 위나라, 조조가 대표하는 위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그 재력과 지역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나라, 총나라와 전쟁 끝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 적벽대전 대패의 원인은 결국은 오촉의 그 동맹에 있어 가지고 오나라와 총나라에 뛰어난 장수들과 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나라에서 주유가 있었고 장소가 있었고 또 총나라에서는 유비가 관장과 장비와 조자력 이러한 훌륭한 장수들 외에 제갈공명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이 거대한 위나라의 세력에 대항을 해서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해도 아주 대승리를 했기 때문에 조조는 피해서 가는 동안에 관운장이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완전히 붙잡혀서 포로가 될 듯한 그런 아주 그 절박한 상황에서 대패를 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벽대전의 대승리에도 불구하고 위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를 기르고 식량을 모으고 군사의 훈련을 강화해가지고 다시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총선에 이렇게 패배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괜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봐도 선거 참패 이후에 내용이 바로 벌어지는 것, 선거에 대한 자기 자아 반성은커녕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한테 몹시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 의원은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자기 당의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먼저 쏟아놓는 것을 보고 앞으로 장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신망감이 국민들에게서도 커질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선거는 여당이 치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치렀지 대통령실에서 치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적장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표 중 누가 흠이 있고 리스트가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물론 그 문제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 한 가지로 야당인 민주당은 몇십 년 내려오는 그러한 선거 줄기를 세포를 갖고 있었는데 반해서 국민의힘 당은 순발적인 조직이 아닌 그런 한 사람의 인기에만 모든 것을 믿고 있었지 않나, 그런 불편한 생각이 납니다. 네, 저도 그 낙선자 대회, 당선자 대회 등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2조 심판론 또는 정권 심판론 이런 것이 아주 미약하고 잘못돼서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그 낙선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내놓는 정책이 미약하고 부족하면 자기 지역을 자기가 장악히 회복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스스로 개발해서 상대 후보보다 뛰어난 활동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이지 않고 중앙당에서 어째 잘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각 후보자들은 자기 자신의 그 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이 개표할 때 양당 후보가 딱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국민들 중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더 잘생겨 더 이기겠다, 당장 단언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 후보자의 그 신상과 그 여러 가지 면모 같은 것은 잘 다듬어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후보도 많았다. 그런 걸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또 협의회장이나 청년회장이나 여성회장들을 보강을 해서 또 거기에서 각 지역의 단체장이라든지 지역 의원들 출마할 후보자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해가지고 앞으로 2년 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다해서 실력을 길러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권고하고 싶고, 여기에 만일 자신이 없는 사람 지금 빨리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인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인재들이 다시 이 당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괜히 선거구 옮겨가지고 중진들 며칠 빼서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한다고 당이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밑뿌리부터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선거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그 조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천 위주로 했고 스펙 위주로만 갔다. 이 상대 후보들은 몇 년 동안 그 지역을 닫고 길러서 조직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데, 이 국민의힘 당 후보들은 그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안배하듯이 그렇게 공천을 했단 말입니다. 조직이 있을 수가 없죠. 조직이라는 건 바로 뭐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당 세력이 더 강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동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동책이 어떤 역할을 하고 말고가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 이런 조직 하나도 없이 바람만 누전했단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도 호소를 합니다만,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주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5명이 어떻게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에 나갑니까? 그러나 그 민주당은 그 지역에 조직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아무런 연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직을 인수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당은 제가 몇 군데 그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느낀 소감은 아무런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람만 일으켰다 이거니까. 그리고 무슨 장로를 했는데 레슨을 했는데 하는 그러한 그 과거 경쟁만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비대위에서 공천을 담당하면서 이 공천의 기준이 모호했다. 오히려 집토끼를 몰아내고 산토끼에 의존은 했던 네. 그러한 그 불찰도 막 큰 오행 중에 하나다. 그 한 예로 도태우 위원장 경우는 도태우 후보 경우는 경천에서 이긴 후보입니다.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오래전에 그 후보가 내놓았던 5.18 사태에 대한 그 멘트를 이유로 삼아서 또 낙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곧 또 패인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치의 그 기본을 이탈하는 어떤 그 공천 과정 얘기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이 경제가 이슈가 됐는데 국민들이 이 경제 이슈에 대한 아주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집권하는 동안에 사실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나 빚을 져가지고 돈 갈라부은 잔치한 거 저거는 조사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을 거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좌경화된 이 국가의 그 큰 축을 갖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다 보니까 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면서 그 경제의 어려운 바가지를 윤 정부가 덮어서게 됐고 또 좌파로 인해서 혼란된 이 사회의 그 어려움을 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뒤집어서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윤 대통령 3년 임기 동안에 좌파 척결을 하고 부정부패 이거 단속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서 검찰에 고소장 내봐야 제대로 조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 전부 눈치만 보고 그저 적당히 지내려고 그러지 과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나서서 이 사회 정의를 세워오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는 공무원이 매우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청와대 대통령실에 그 민원을 내봐도 역시 그 민원이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권익위원회로 그냥 던져져 버리고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의 그 봉사 자세를 재점검을 해야 된다. 경찰의 검찰의 무력감, 경찰의 의욕 저하, 일반 공무원의 그 보신주의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챙겨가지고 내정에 있어가지고 공무원 질서를 바로잡아서 공무원들이 진짜 국민에 대한 봉사할 생각이 없는 공무원은 바로 공무원에서 내보낼 정도로 과감한 개혁에 착수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거에 대한 그 아쉬움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유신당은 오래된 그 선거 규제들, 자유국민의힘당에도 그 선거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선거 규제들을 선거에 참여를 안 시키고 그냥 바람몰이에만 나섰다는 그게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오래된 그 선거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어요. 국민의힘당도 그동안 몇십 년 쌓아왔던 그 국민의힘의 그 큰 재산인 이 선거 전문가들인 원로들을 중앙에 불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돌지만 이들은 중앙에 앉아가지고 전국 지역들을 내다보면서 어느 지역에 뭐가 무슨 집이 있는가를 좀 지적해주고 했었더라면 이러한 그 낭패는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매일 텔레비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천국을 막 피곤하게 뛰어다니면서
사력을 다해서 뛰는데 이 도대체 참모 본부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야당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김부겸 또 그 뭡니까 저 무슨 창 이해찬 이 세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본부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 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본부가 없고 전부 부산에 한동훈 대표가 그거 본부가 되고 또 서울은 서울이 본부, 충청도는 충청도가 본부가 되고 이래 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안정된 그 소위 참모본부 이것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만일 거기에 국민의힘의 그 고문단이나 그 국민 원로들을 갖다가 몇 분을 갖다가 임명해서 앉혀놓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매일 그것도 비춰주고 또 활동하는 한동훈도 비춰주고 했더라면 대단히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줬을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그 뿌리에 대한 안도감을 가지지 못한 것은 대단히 선거 때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파간다 쟁탈전에서 그 선동선대를 뺏긴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가 대파 얘기인데요. 이 상당 조국을 비롯한 그 민주당 측에서는 대파 모형을 떴습니다. 네. 아주 국민들의 시선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파를 갖고 이런 여기에 또 켜놓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대파 875원이라는 대파 대통령이 올랐다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나갔을 때 이러한 그 눈에 보이는 괴비 수적 이러한 그 선거운동에 전혀 속수무책이었다. 맞아요. 예. 그게 과감한 그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기로는 일단 그 국회 의석은 저렇게 뭐 108석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국회에서의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 심판론을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이 독점했던 그 국회에서 어떤 입법, 어떤 횡포를 했는지를 알리고 그리고 이 각종 그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국고를 얼마나 탕진했으며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구국을 위한 유일한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라 그러면 국민들은 완전히 거기 매몰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법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를 바로잡았던 신뢰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인데 이때에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노동계와 방송계와 이 쌀농사 문제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을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심판론, 정부 심판론을 가지고 이 국회의원 선거에 졌습니다만 그게 이제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슈를 잘못 던져가지고 절지게 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난 국회 4년의 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이번에는 지금 또 나라 안팎에서 요동치고 있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한번 지켜보죠. 뭐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지. 저도 전체적인 국민개혁 국민운동이 결성돼가지고 자유대한 국민모임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모임을 갖고 부정선거 규탄 대회도 열고 정부 여당 측에 조사에 착수를 하고 아마 요구가 빗발치는 것 같아서 한번 들여다본 결과 이들의 요구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단언할 게 아니라 사례를 중심으로 좀 철저한 조사가 좀 진행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천 계양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론조사가 처음에
10% 이상 차이가 났다가 여론조사 결국 4%, 3% 좁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60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대로 된 그 수치를 가지고 몰표를 또 제외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46 사전 투표에서도 원희룡 대표가 51이라는 그 근거를 찾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전 투표에서도 그랬고 또 당일 투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원희룡 대표가 48대 50. 이 당일 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많이 투표가 나오는데 왜 사전 투표에서는 이렇게 9대1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근데 9대1 정도로 나는 지역구에 대한 사전 투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것은 투표한 보존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보존해서 그리고 또 동작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뒤집혔지만 동작을의 그 국민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그 격차가 사전 투표에서는 53대 46이고 당일 투표에서 38대 60이에요. 왜 국민들이나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당일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 세력이 몰렸다 하더라도 당일 투표에서 38대 60인데 사전 투표에서는 어떻게 34대 62이 차이가 나냐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나 또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한 번은 국민들의 의혹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짚어야 되겠는데 국민의힘 그 지도자들이 정당의 역사와 정당의 그 흐름, 그동안의 정당의 그 이념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민주정의당과 민주당과 또 공화당이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민주당 우파 세력이 거의 다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랬고 나머지 평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것도 민주당 신파 일부는 그대로 민주당 쪽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줄기 역사를 보면 민주당의 처음에 김성수 부통령이 우파로서 참 민주당을 장악하고 계셨고 그 뒤에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이런 분들이 라인이 되어가지고 그 라인을 김영삼 대통령이 흡수해서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가보면 신익희, 조병옥 이 사람들 흔적도 없어요. 이게 전부 민주당 쪽에 가서 이념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든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것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대한민국에 존재해왔던 그러한 민주당으로는 그 본질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옛날에 그 신익희 씨가 주도했던 그런 당이 아니라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새로이 당 대표가 되면서 그 주변에 새로 이재명 중심으로 모였던 흔히 요즘 나는 이재명 세력들 혹은 종래 민주당 세력과는 비교가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자체가 달라지고 사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 사회주의, 공산 세력에 대한 이념이고 기본 사회주의나 기본 소득을 갖고 가진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기본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공산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종북 좌파에 대한 너무나 친화적인 그런 활동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김영삼 대통령 여기 좌파 냄새가 나는 데가 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특히 신익희 조병옥을 민주당에서 자기들의 그 전통 속에 끌어넣으려고 하는 거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민의힘 당에서 반성해야 될 것은 왜 중도 세력을 포함한다고 하죠. 중도 세력은 그냥 자유민주 진영의 세력까지도 이었었거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좀 계속 하시죠. 예. 총선 동안에 자유진영에서 많이 저는 이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진영에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 요구사항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가치를 창출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번 총선 이후에 이 자유민주 시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데서도 오겠지만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국민의힘에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국민의힘에서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잘못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지 이 상태에서 그냥 또 쉬쉬하고 모른 척 해서는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현재 정치 상황을 관찰해 보면 소위 여당 우파 쪽에서는 요만한 거 대파 500원짜리 이야기만 나오면 전 세상이 시끄럽고 저쪽에서 400조를 먹어치우고 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건 조용하고 이게 도대체가 나라의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이게 변태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정선거가 집권 측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있지 야당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서 정부 여당에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한 쪽으로 나가는 나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정부 여당이 크게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를 좀 돌려서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한 인사 개편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전망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자기가 아는 사람만 중용하는 이러한 인사를 좀 이제는 끝내야 된다. 우리 국내에도 전문가가 많거든요. 그렇지. 오히려 윤 대통령에서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쪽에서 인선을 했을 경우 국민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전에 대통령들은 장관을 임명할 때나 또는 중요 직책의 인사를 임명할 때는 그 계통에서 그 계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삼고 초려해서
데려와서 임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했는데 윤 대통령도 그러한 사례를 좀 본받아서 오히려 멀리서 보고 주변에서만 찾지 말고 멀리서 인재를 찾아서 임명을 해주시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원래 정석인데요. 제도적으로 이제 그게 어렵게 막혀 있는 이유가 옛날에는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난 카드가 있었어요. 전국의 그 인재들의 그 차질과 성향과 능력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한 조난 카드가 중앙정보부에 있었는데 이걸 DJ 정부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 또 그 조난 카드도 만드는 걸 아마 금지해놨을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저기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뭐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앙정보부의 그 정보 같은 것도 전부 사실은 경찰서 그 말단 파출소에서 올라온 그 여론 같은 걸 전부 취합해서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다음 경찰이라도 제대로 그 정보 활동이라든지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해주면 그러면 그게 되겠는데 이 경찰 자체가 또 검경 갈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기가 죽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경찰의 적절한 자료가 제대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그 전형적인 사례가 이태원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경찰을 갖다가 따뜻끼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서 경찰이라도 활용을 하고 중앙정보부가 없어졌지만 현재 국정원이라 그럽니까? 이름이 이 국정원 활동에 있어 가지고도 국가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는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나라의 인재도 구할 수가 없고 재원도 구할 수가 없고 기회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의 낭비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의사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걸로만 봤어도 그렇지. 이번 의료 분쟁의 제일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어째 복지부에 경제부 관료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경제 관료를 넣고 복지부에 전체 필요한 의사를 왜 임명을 못했느냐? 그래서부터 이 정부가 삐뚤기 시작했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한결같은 소리가 듣보잡만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만 임명돼서 그럼요. 간다는 것이죠.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총리 임명에서부터도 윤석열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 부부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든 데서 나라의 인재를 좀 등려보고 그 인재가 응하지 않기를 선고 초래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새로운 대학을 짜야만이 국민의 신임을 받고 남은 임기를 좀 완만히 채워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말씀인 게 중국 고사를 들지 않더라도 강태공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왕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강태공을 영입해서 나라를 완전히 중국을 일으켰고 또 총나라 역시 마찬가지. 그 계속해서 총나라가 전쟁에 지고 피폐하고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제갈공명이라는 인재를 찾아서 참 아까 말씀하신 삼고초려를 하면서 봄, 여름, 가을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데리고 오는 이런 지도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 대통령께서 이 나라에서 좀 찾기 힘들더라도 열심히 보시고 또 다니시고 해서 괜찮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재를 어디서는 찾아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